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비라든가 가족들의 그런 간병의 고통이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친 당신이 더 괴롭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효과적으로 또 다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의 이슈는 바로 이런 것이죠. 고령으로 간병 상태에 빠지거나 지병으로 와병 중이거나 골절 등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요, 골절로 인한 그런 엄청난 피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골절이 됐다면 바로 기부스하고 치료하면 수술하면 금방 끝나는데요.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종 수술 이후에 이상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가 기타 등등 수술 후유증으로 간병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들은 두 가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액의 치료비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 문제죠. 가족들이 함께 간병을 돌아가면서 하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요, 일단은 골절 수술비 같은 게 필요하겠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간병비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치료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자택 간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환자실 치료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자녀들은 연명 치료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땐 정말로 자녀들은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연명 치료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연명 치료에 대해서 저도 제 와이프랑 같이 연명 치료 불가하다고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안내했기 때문에 절대로 연명 치료하지 않는데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 부모님을 봉양하겠다는 마지막 일념에서 그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치료를 한다면 이것은 자녀들은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요. 부모님 또한요, 생불여사 아니겠습니까? 존엄한 사망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연명치료에 대해서는요, 가족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족이 간병을 한다는 것은요,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전담 간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 내지 요양원에서 모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요양병원 하면 보통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자비 부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재난적 의료비는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에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쳤을 때 일반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치료했을 때 그 치료비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다면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강제적 부담을 감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경제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서 퇴원 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자기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바로 재난적 의료비로 환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시간 지나서 신청한다면 곤란합니다.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입원했을 때 퇴원 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셔갖고 구비서류 간단합니다. 그거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환급도 있겠죠. 과도하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요, 자기부담금 환급이 됩니다. 이 환급도 익년도에 지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본인 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각종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면요,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겠죠. 사고 발생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겠는데 바로 다쳤다고 해서
바로 신청한다면 대부분 다 리젝트 당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3개월 뒤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등급 판정을 위해서 그 관리자가 나와서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바로 즉시 등급 신청을 한다면 아무리 등급이 좋아 보여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후 요양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양 등급 2등급일 때는요, 매월 169만 원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적지 않죠. 그 다음에 160만 원 한도로 그 160만 원 한도로 해서요. 그 다음에 그 장애인과 관련된 그 요양 등급 2등급이 맞춰서 각종 그 장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동 침대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뭐 보조구라든가 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160만 원 한도입니다. 이때 자기 부담금 15%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면요. 자기 부담금은 한 푼도 없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매월 169만 원의 방문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고 160만 원 한도로 해서 1년에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이 좀 있으시다면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가 2부로 8,500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한번 투자해볼 가치 있겠죠? 기초수급자를 신청해서 만약에 그것이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된다면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부담금,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외 유선전화 통화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양병원 치료비의 90% 정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은 50만 원,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요, 50, 60만 원은 거기에서 간병인이 있거든요. 간병인은 또 여기에 포함된 데 않다 보니까 간병인에 대한 비용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의료비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품값이나 이런 것은요,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산 소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장애인 혜택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자는 혜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혜택들을 찾아서 준비한다면요. 일단 부모님이 넘어지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병 상태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연세가 드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간병도 집에 모셔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요양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요.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병에 효자 없다고 합니다만은요. 정말 효자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까지 들어간다면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모시더라도 치료비 걱정 없다면 정말로 매주 자녀들과의 상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